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1순위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섰을 때,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 때 진짜 합격할 수 있는지, 또한 합격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진행했을 때가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1순위는 뭘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이게 학업 역량이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 교과와 비교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와 비교과라는 게 있었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두 개가 조금 조화롭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2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고 3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비교과가 만약 여기가 중 정도 되고 여기가 만약 상이 된다라면 이렇게 조화롭게 계산을 했을 때 3등급 아이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만들어지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요즘은 이게 이렇게 안 나타나고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과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교과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얘가 중상이 나타나더라도 일단 이 2등급 학생이 우선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2등급 아이들끼리 봤을 때 이게 비교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등급 아이가 2등급 군의 학교에 상향이 되는 비교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는 되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 첫 번째는 내신 성적입니다. 대신 내신 성적에 나와 있는 그 등급이 전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신 성적 이대로 보고 갑시다. 교과 내신 이대로 보고 갑시다라는 방송에 보시면 내신 성적표를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뭐 원점수나 성적 추이, 뭐 표본 이런 편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 설명했으니까 그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학업 역량에서 또 하나는 교과 수상인데, 이게 이제 수상 같은 경우에도 교과 수상과 비교과 수상이 있습니다. 교과 수상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교과우 수상, 일명 1등급 아이들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학업우 수상, 진보상, 그러니까 뭐 등급을 조금 많이 올리는 경우, 보통 학교에서 어떠한 기준선을 정해놓긴 했는데 뭐 2등급 정도 올리면은 진보했네 해서 진보상이나 학업우 수상, 이것도 교과 수상이고요. 그리고 뭐 수리 에 관련된 뭐 수학 경시나 아니면 뭐 영어 에세이 대회,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아예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대회들, 그런 것들이 교과 수상입니다. 교과 수상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아이가 학업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교과 수상을 보는 부분도 학업 역량에서 체크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솔직히 조금 중요시 보는, 좀 체크하는 것 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전공 학업,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있으면 그 전공에 대한 세부 능력은 솔직히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세부 능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아가의, 잘 보세요, 세부, 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특기가 있답니다. 그거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합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죠. 우리 아이는 성실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학생이 어떤 과목을 배우거나 어떤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만의 어떤 능력이나 특기, 그 학생만의 자신만의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어필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내가 너 뭐 했는지 모르니까 좀 써와봐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쓰기보다는 제가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과 특기를 가지고 어떠한
이런 대학교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합격한 아이들의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90점, 그리고 80점, 70점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90점 이상, 80점, 70점이 솔직히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학교에서 써와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참고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만일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전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나의 능력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서 가능하면 좀 이런 형식으로 써질 수 있게끔 했으면 저는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90점짜리 98점 1등급입니다. 이거 영어인데요. 자, 볼게요. 우리 아이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거를 보지 않고요. 우리 아이는 영어 2 시험이,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점수가 98점입니다. 자, 98점 1등급인데 그러면 이 밑에 거를 안 보더라도 학교는 알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걸.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2 시험에 98점을 맞고 있고 100점을 맞았다라면 우리 아이는 영어 잘하네.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우리 학생은요 영어를 잘해요. 영어 문법 잘하고요. 학업 성적, 그러니까 학업 성실성 좋고요. 학업 태도 좋아요. 이런 얘기는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학업 얘기보다는 학업을 잘하는 건 아니까 학업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이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98점 영어인데요. 협동학습과 말하기 그리고 쓰기 같은 게 두각돼 있고요. 원어민에 가까운 의사소통 능력이 있대요. 일단 애가 짱이래요. 발표 수행평가에서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을 보여줬으며 유창성과 정확성 모두 다 해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학업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주신 겁니다. 됐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 잘하고 어휘 뛰어난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모의 유엔 활동을 통해서 영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이코노믹 이펙트 이런 영문 보고서 그러니까 경제네요. 그래서 이런 브릭시티 같은 이민, 무역, 제조업, 금융, 그리고 국제무역, 그리고 이코노믹스트의 언론사와 OECD, IMF 이런 보고서를 했대요. 근데 이게 다 영어 시간을 통해서 했으며 영어의 원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잔뜩 써놨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디 간 친구일까요? 어떤 학과 갔습니까? 누가 봐도 이 친구는 경제학과를 간 친구처럼 보이네요.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영어로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를 대학교에다가 어필을 하고자 한 겁니다. 이 친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간 친구 맞습니다. 자, 그러면 80점대 학생은 어떨까요? 80점이라는 거는 솔직히 학업 성적이 90점보다는 약간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80점 같은 경우 88점의 2등급 독서 문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수업 집중력과 이해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고요. 다양한 문제를 풀고 교과 성적이 향상되었대요. 문법 분야에서도 형태소 분석이 어려움을 느끼고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찾아내고 끝까지 도전을 했대요. 특히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볼게요. 여기까지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거고요. 사형제에 다룬 소설 13단계를 통해 독서 토론. 자, 우리 친구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토론을 통한 죽음의 공포를 떨게 했던 이런 비인간적이라는 부분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또 토론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목적을 중심으로 객관적 조망을 능력이 뛰어나대요.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대요. 보세요. 위에는 뭘 쓰신 거냐면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우리 아이의 노력을 써주셨고요. 아래는 뭘 써주신 거냐면 토론 능력에 대해서 써주셨네요. 우리 아이의 두 가지의 능력을 보여주셨네요. 자, 그러면 88점이라는 학생은 솔직히 학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인 이런 성실성과 끊임없는 노력들 그리고 결코 80점짜리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이 토론 잘하는 아이 싫어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아닌 이런 토론 능력에 대해서도 하나를 어필해 주셨네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80점대 학생 같은 경우는 뭘 써주신 거냐면 두 가지 능력, 학업과 또 하나는 그 아이의 세부 능력을 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걸 한양대학교가 좀 좋아합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70점대 학생을 좀 볼게요. 자, 70점대 학생은 솔직히 성적이 되게 좀 불안하죠. 70점인데 우리 아이가 막 되게 뭐 아까처럼 막 경제에 대해서 막 보고서를 만들고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쓴다라면 전 솔직히 조금 오바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70점대 학생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학업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학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점수만 저렇지 우리 아이는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거를 끊임없이 노력하며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가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점대 학생은 좀 학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70점대가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달랑 한 줄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대학교는 평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학교에다 잘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세부 능력 특기사항 점수대별로 작성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80점대가 나왔다라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있잖아요. 수행평가나 아니면 어떠한 발표, 이런 뭐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발표를 하거나 PPT 발표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해서 아래쪽에다가는 그런 발표 능력을 좀 보여주고 위쪽에다가는 학업을 보여줄 것 같고요. 아까 90점대 학생처럼 제가 만약 점수가 높다라면 학업 외의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끔 선생님을 조금 설득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딱 시점이 되면 찾아가십니까?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왜 딱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 시점에 내가 뭐 했다라는 걸 어필하러 가세요? 평소에 가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고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어필을 해야지 사랑받지 않을까요? 그런 학생이라면 저 같으면 되게 잘 써줄 것 같아요. 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성적 잘 나왔다 그래서 잘 써달라?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점대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선생님한테 좀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만 저렇고요. 우리 아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정말 성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아이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서고 어떻게 계획 세우고 어떻게 다가서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만일 학교에서 써와봐 라고 하면 요거를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등급별로 되어 있던 이 데이터는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 입시 자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학업역량 세부 능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이라는 게 되게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학업을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를 비교과로 해서 뽑았더니 대학에서 학업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충성심이 낮아지고 학교를 자퇴하거나 그만두더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충실성이 낮아지고 학생부 종합으로 뽑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교를 버티지 못하는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비교과도 중요하겠지만 학업, 교과적인 부분을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뽑지 말자라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4등급 이하, 4등급부터 5등급, 6등급 이런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하는 시간에 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4등급 이하라면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셔야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는 전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적성, 특기자 전형, 정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형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하나를 제대로 찾아서 그 하나만 제대로 공략해도 대학교 레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덤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지금 4등급, 5등급 학생이라면 저 같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 할 것 같아요. 만일 고등학교 1학년 때 4등급을 찍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3등급이 되고 점점 성적 추이가 올라간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학업 성적을 올리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업이 우선입니다. 학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를 천천히 챙겨가셔야 돼요. 비교과를 하기 위해서 교과 시간을 빼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교과를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들을 찾아서 비교과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교과가 화려하기보다는 학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등급 학생, 5등급 학생들 성적을 올리는데 한계점이 나타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잖아요. 독서,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진로, 이런 활동들이 다 안 해도 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다가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없애버리고 학업을 통해서 내신이나 아니면 내신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 논술이나 아니면 정시를 준비해야겠죠. 수능 하나만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정시만을 준비하는 건 솔직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4등급 이하, 지금 우리 아가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3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 학생이 등급이 만약에 4등급, 5등급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고3 때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는 논술과 적성과 정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아이 카드가 어떤 카드가 제일 잘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할 건데 자연계 학생이에요. 근데 수학 점수가 4, 5등급이 나오는데 수리논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리논술도 우리 카드가 아니겠네요. 그랬을 땐 적성을 하든지 아니면 정시에 올인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내 자신한테 맞는 카드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우리 자식한테 맞는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 컨쇼는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1순위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는 대학교가 학업을 쫓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지쳤나 봐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학업을 못하면 비교과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우리가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비교과를 노력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3등급이라면 지금은 비교과 쫓아다닐 시간에 학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짜투리 시간에 그만큼의 비교과만 해도 됩니다. 또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됐건 아니면 이런 녹화 방송을 통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활동들이나 생활기록부에다가 작성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도 컨쇼 번개 방송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 어떤 식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동아리 활동 여러 개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 제대로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3등급, 4등급 아이들 동아리 활동 하나 정도는 짜투리 시간 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활동보다는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한두 개의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나만의 이야기와 과정을 어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다시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방송을 참고하시기로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학종 1순위 학업 역량에 대한 중요성,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